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데카솔 아무 제품이나 바르면 안 됩니다. 나쁜 애들이 막 피부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피부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피디님, 그리고 여드름 올라오면 주로 뭐 바르세요? 취업 바르는데요. 네. 뭐였지? 설마 했는데. 원장님, 마데카솔 얼굴에 바르면 뭐 주름 펴진다, 젊어진다. 그거 진짜예요? 근데 또 피디님은 잘못 바르시면 얼굴에 여드름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또 왜요? 내 피부만 뭐 약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마데카솔도 잘 알고 바르셔야 된다고요. 이 피디님, 마데카솔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 났을 때 바른 연고잖아요. 자, 여기서 퀴즈. 어떤 성분이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맞추면 점심 살게요. 아, 그 호랑인데 그거. 아, 거의 다 왔는데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이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 때문이죠. 앞뒤 글자만 따서 시카 크림으로 유명하죠. 이 성분이 바로 이 상처 치료 그리고 피부 재생 효과에 탁월하죠. 이 피디님, 호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개발한지 아세요? 그 동국제약이니까 백두산 호랑이에서 온 건가? 아, 동국제약까지 좋았는데 이건 사실 인도 동남아 쪽의 민간 요법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막 원시인 나오는 영화 보면 막 싸우다가 다치면 갑자기 무슨 풀 막 뜯어와가지고 이거 다져가지고 상처에 막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병풀이 이쪽 지방에서 상처 치료 민간 요법으로 쓰였는데 한 1940년대쯤에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과학자 뭐였더라, 알베르 라코토 라시티마만가 배웠어요. 그리고 프랑스 제약사 로슈 나바론 이 협약해서 병풀 유래 성분을 활용한 약품인 마데카솔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말에 처음에는 동국제약에서 완제품 수입해서 판매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기술도 이미 개량을 해서 테카, TCA 이런 성분을 한국 피부 질환 환경에 맞춰서 이제 연고, 분말, 겔 등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오랫동안 검증된 이제 피부 상처 회복에 효과가 있는 연고, 이제 가격도 시카 크림보다 훨씬 더 싸니까 사람들이 요즘 화장품이랑 섞어서 바르는 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는 여드름이 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바세린 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대동소이한데요. 우리 PD님처럼 피지 발달이 유전적으로 많으신 분들, 이제 즉 지성 피부인 분들이 이 마데카솔을 바르면 주름이 펴지고 동안된다더라 하면서 연고를 막 덧바르거나 비율도 잘 모르고 편하게 막 쓰시면 모공이 막히겠죠, 마데카솔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이트헤드 생기고 블랙헤드 생기고 거기 염증 생기면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고 흉터 생기고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데카솔 아무 제품이나 바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그 중에 스테로이드 그리고 항생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 처방 없이 이 스테로이드를 얼굴에 막 바르시면 피부에 있는 진피 그리고 표피가 얇아지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말 그대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 피부에는 이런 상재균, 피부에 상재하는 균들이 있어요. 이 상재균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균들인데 다른 나쁜 세균들이 피부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를 지키는 백혈구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항생제가 상재균까지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애들이 막 피부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 피부의 기존 생태계가 망가지게 돼서 피부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와 항생제가 없는 센텔라 정량 추출물만 들어있는 이 연고와 겔 타입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데카솔 분말도 있거든요. 이 분말도 스테로이드와 항생제가 없는데 이거는 비추천드립니다. 파우더는 상처가 난 곳에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쓰시면 발림성도 안 좋고 무엇보다 기타 첨가제, 마그네슘이나 텔크 같은 성분을 굳이 얼굴에 바를 필요는 없겠죠. 설명 들어보니까 원장님 뭔가 더 의사 같아 보이는데요? 저 의사 맞아요. 피부과 전문의. 그럼 연고랑 겔을 화장품이랑 어떻게 섞어 바르면 될까? 이것도 뭐 비율 같은 게 있나요? 네, 제가 피부 타입별로 바르는 비율, 바르는 기간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연고와 겔 타입 있죠. 이 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유분이 좀 더 많고요. 겔은 수분이 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건성이나 예민한 피부 타입 같은 경우는 유분감 있는 연고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나는 지성 피부다 그러면 겔 타입을 좀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은 처음에는 좀 약하게 시작하시고요. 연고를 1, 보습크림을 9 비율로 섞어서 먼저 사용해 보십시오. 연고 1, 보습크림을 한 9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섞어서 사용해 보시고요. 이걸 자기 전에 바르시면 뭔가 막이 형성돼서 조금 더 보습이 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 사용해 보시고 피부 트러블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연고를 한 2, 보습크림을 8 비율로 한 단계 비율을 올려보세요. 네, 그런데 이게 사용하시다가 피부에 따끔거림이 있거나 트러블이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비율을 낮추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좀 좋을 수 있고 피부 탄력과 재생에 도움은 되지만 어디까지나 연고를 바르는 거고, 이 병풀 추출물이 식물에서 추출한 거다 보니까 사람마다 피부 반응이 좀 다를 수가 있긴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비율을 찾으면 매일 사용하면 되나요? 일단
처음에는 매일 바르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이 마데카솔 연고가 원래 상처 치유의 목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물론 병풀 추출물이 이제 피부 재생이나 진정에 좋다고 해도 화장품으로 나온 용도가 아니고 식물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이 성분은 이제 피부 장벽이 약해진 사람이 만약에 장기가 사용하게 되면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 쓰시는 건 내 피부가 많이 좀 예민한 것 같다, 좀 촉촉하게 재생 같은 케어가 필요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느낄 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받았거나 갑자기 춥고 건조한 날씨에 이제 피부가 장시간 오래 노출이 돼서 내 피부가 좀 데미지를 입은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상황 같을 때 이제 한 1, 2주 정도 좀 타이트하게 쓰시는 건 괜찮죠. 근데 뭐 마데카솔 얼굴에 어떻게 바르는지 좀 알겠네요. 그러면 후시딘 그것도 섞어 바르면 돼요? 후시딘에는 항생제만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시딘 화장품이랑 섞어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디님 얼굴 피부 지키는 좋은 세균들, 상세균들 있잖아요. 그 병사들 다 죽겠죠.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처 났을 때는 후시딘을 먼저 발라서 세균을 잡고 그 다음에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마데카솔을 발라주시면 새살이 솔솔 올라옵니다. 아 피디님 그리고 여드름 올라오면 주로 뭐 바르세요? 취업 바르는데요. 네? 뭐였지? 아, 설마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드름 올라오거나 올라와서 터졌다 이 두 케이스 모두 이제 복합 마데카솔 바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합 마데카솔에 들어가 있는 항생제랑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염증 완화 그리고 가려움증을 조금 잡아주니까 이제 치약 바르지 마시고 복합 마데카솔 바르세요. 그건 알았네. 원장님 저번에 바세린 말고 보습에 좋은 크림 만든 꿀팁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마데카솔도 2대8 이렇게 못 바를 것 같은데 상관도 없어요? 있죠? 아 있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마데카솔 섞어 바르는 건 사실 우리가 집에 흔하게 두고 사용하는 연고라서 접근성이 좋고 가성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하는데 물론 DIY, do it yourself 좋아하고 본인의 피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것도 언제 비율 1대9, 2대8, 뭐 5대5 맞춰서 섞어서 바르지 하실 거니까 이런 분들은 마데카솔 바르지 말고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건 또 뭐예요? 이거는 또 이거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거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건 마데카솔을 만든 동국제약에서 나온 마데카 크림이라는 화장품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화장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발림성도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센탈라 정량 추출물도 용량 대비해서 이 마데카솔이랑 따져보면 5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10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시즌 7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데카 크림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 병풀 추출물뿐만 아니라 피부 보습 탄력에 도움을 주는 뭐가 있죠? 제가 할게요. 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같은 성분까지 추가되면서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거 나도 개발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거 바르면 되겠네요. 피디님 마데카솔 이런 거 바르지 말고 이거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데카 크림도 피부 고민별 맞춤 제품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피부를 좀 밝게 만들어주는 토닝 라인부터 진정 탄력, 리프팅, 그 다음에 보습, 주름, 그리고 심지어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로 제품도 있으니까 본인 피부 상황에 맞게 제품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거보다 가성비 제품 더 있나요? 그냥 집 밖을 나오지 마세요, 피디님.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아 진짜요? 와 혹시나 했는데 계속 나오네. 모든 피부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닥터올 스킨. 이것도 동국제약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 마데카 21 테카 솔루션 크림이라는 겁니다. 이 다이소에서 한 5,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초가성비 제품이죠. 물론 센텔라 정량 추출물 함량은 마데카 크림에 비해서 좀 낮지만 내가 피부 회복 및 진정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볍게 입문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국제약에서 나온 제품을 그냥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거니까 안정성도 검증이 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다양한 라인업이 있으니까 먼저 한번 써보시고 내 피부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렇게 다 써보신 다음에 마데카 크림 라인으로 넘어오시는 것도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데카솔, 이 동국제약 제품 너무 많이 샀는데 이 마데카솔 제품들 엄청 많죠. 이 얼굴에 바르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요. 첫째, 마데카솔은 뭐 여드름이 난 경우가 아니면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없는 이제 복합 마데카솔이 아닌 다른 제품을 고르셔야 되고요. 둘째,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이제 마데카솔 그리고 이제 내가 쓰는 크림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적게 시작하셔야 되고요. 셋째, 장기간 사용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썩기 귀찮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했을 때는 마데카 크림으로 바르시면 됩니다. 오늘 마데카솔 영상 피부 관리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이 피부처럼 챙겨주시면 다음 영상도 탄력이 찾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사실 요거는 하면 뭔가 너무 친구들이 사투리 너무 많이 써서 설마 좀 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하면 이건 그게 더 이상해서 얼마나 하는 게